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바닷길을 통한 곡물 수출길을 연 흑해 곡물 협정은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연장이 결정됐는데요. 국제부 뉴스룸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다고요. 지금 국제부 뉴스룸에는요, 우크라이나 공습과 관련한 화면이 지금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총리는 키이우 상공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 또 가스 생산 시설이 폭격받고 있고 드니프로시에서도 상가와 공장, 회사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수도인 키이우를 비롯해서 남부 항구 오데사 그리고 말씀드린 중부 드니프로 등의 특히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한 걸로 보인다는 게 외신들의 요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대규모 공습 가해진 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이후에 이틀 만인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특히 에너지 시설을 꼭 찍어서 타격을 한 건 본격적인 겨울을 앞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군사 행동으로 보입니다. 예. 전면적인 공습에 걱정은 크지만요. 만료를 앞둔 흑해 곡물 협정의 연장은 결정이 됐어요. 만료 이틀을 앞두고요. 연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과 식량, 비료를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라면서 합의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리는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했으며 협정은 120일 연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요, 이런 연장 결정 소식에 대해서 아직 가타부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8년 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땅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이 결국 러시아의 미사일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지방법원이 헤이그에 있는 지방법원이요. 8년 전에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중 3명에 대해서 종신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러시아 미사일로 여객기가 격추됐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요, 2명이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이고요. 또 1명은 우크라이나의 칠러 분리주의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H17편 여객기 지난 2014년 7월 17일이었어요.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다가요. 우크라이나 동부 하늘에서 미사일에 격추되면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98명 모두 숨졌습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 196명 정도가 네덜란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주도로 지금 국제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자발리아 난민촌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서 이유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그런 불이 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21명이 숨진 걸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불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런 말 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는데 불길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현장에 다가가는 게 어려웠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지구촌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8개 난민촌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자발리아 난민촌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예. 자, 화제를 환경 문제로 돌려서요. 폐막을 앞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합의한 초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초안을 보면 먼저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그리고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차츰 끊어가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안은 또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제기한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시대보다 1.5도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 제한하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석탄 이외에 석유 또 천연가스 다른 화석 연료죠. 이들에 대한 감축에 대한 내용은 초안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또 해수면 상승으로 구토가 지금 물에 잠기기 시작한 섬나라를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급의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빠졌기 때문에 남태평양 국가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공개한 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이라서요. 비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문에서는 그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집트 지금 샤르멜 셰이크에서 지난 6일에 개막했죠.
콥27이라고 하는데 현지 시각으로 오늘 폐막을 해요. 하지만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은 뭐 폐막 예정일 넘기면서 하던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두 정상이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태국 방콕에서 만나서 한 45분 정도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공식 정상회담, 그러니까 지난 2019년 12월 이후에 3년 만이었는데요. 시 주석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익과 협력할 공간이 많다면서요. 중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 가속화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요, 특히 회담 뒤에요. 두 정상이 당국 간 한라인 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하자는데 그런 의견 같이 했고요. 그러면서 회담 성과 정리하기도 했고 또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 또 전했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핵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는데 두 나라가 뜻을 같이 했다고 일본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시진핑 중국 주석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끝으로 해서요. 한일 정상 모두 만나서 깊은 얘기 나눈 셈이 됐습니다. 대화의 질을 떠나서 만남의 시간만 정리해보면요. 바이든 대통령과는 3시간 만났고 기시다 총리는 45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25분 정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